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로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어요. 하지만 신혼 1년 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최근 병원에서 난임 판정을 받았고 저는 더 집중해서 시술을 받기 위해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저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남편과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된 건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많은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어요. 그 중에서도 남편과 특히 친했던 친구 민주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 남편과 민주가 워낙 친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연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됐죠. 민주는 여전히 우리 부부의 고민을 잘 알고 있었고 요즘 저희 사이가 삐걱거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처음엔 그저 위로받는 기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먹을 때면 둘만의 시선 교환, 나만 모르는 무언의 공감대 같은 것들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하며 넘겼는데 계속 그런 느낌이 들자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잘 다녀와 하고 보내줬을 텐데 어제 민주와의 묘한 기분이 떠올라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출장 꼭 가야 돼? 미룰 순 없어? 제가 조심스레 묻자 남편은 당황한 듯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회사가 너 혼자 사는 곳이야? 무슨 출장을 미루고 안 가? 집에만 있으니까 회사 생활 감을 다 잊은 거 아니야? 그 말에 속상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데 당신까지 이러면 난 어떡하라고. 하지만 남편은 제 기분 따위 신경도 쓰지 않는 듯 가버렸어요. 그렇게 집에 혼자 남겨지니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는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주야,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준혁이가 출장 간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화내고 가버렸어.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알면서도 말이야. 저는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민주가 내뱉은 말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어요. 혜진아, 너도 요즘 힘들겠지만 너 준혁이도 진짜 많이 힘들어해. 나한테도 고민 상담 많이 해. 뭐? 준혁이가 너한테 고민 상담을 한다고?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민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대체 언제부터?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민주에게 먼저 털어놨을까? 민주는 태연하게 덧붙였어요. 너한테 말 못하는 것들도 많겠지? 너 요즘 너무 예민하잖아. 그 말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순간 남편과 민주가 둘이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단순한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나에게는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민주에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나는 부부잖아요. 누구보다 힘든 걸 함께 나눠야 할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왜 민주였을까요? 저는 점점 무너져가는 신뢰를 느끼며 마음속 깊이 쌓여가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떠나고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썼어요. 친구 민주에게 남편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라도 받으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뒤흔들었어요. 너도 힘들겠지만 남편도 요즘 많이 힘들어하더라.
나한테 고민 상담 많이 해. 그 말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민주와 남편의 관계가 새삼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럴 리 없어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쉽사리 가시지 않았어요. 민주와 전화를 끊고 겨우 몇 시간 뒤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민주가 올린 사진을 보게 됐어요. 평소처럼 럭셔리한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원래도 여행을 자주 다니고 항상 나는 비혼주의야 결혼할 생각 없어 라고 말하던 친구라서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어요. 또 혼자 잘 놀러 다니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무심코 남편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던 중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 스토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민주가 갔던 그 호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올리자마자 바로 삭제한 건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저는 이미 본 후였어요. 출장 장소가 겹쳤다고 해도 이상하고 겹쳤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모든 것이 이상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면을 빠르게 캡처했고 사진 속 호텔의 창문 구조며 조명, 뷰까지 민주의 사진과 똑같았어요.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출장은 어때? 호텔은 괜찮아? 당신 잠자리 바뀌면 불편하잖아. 남편은 다소 어색한 목소리로 응, 뭐 그냥 그래. 바빠서 호텔 구경할 시간도 없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가볍게 던졌어요. 어디 호텔인데? 사진 좀 보여줘봐. 생각보다 괜찮으면 우리도 거기로 여행 가자. 그러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냥 회사에서 잡아준 데야. 별거 없어.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숙소 사진을 자랑하며 자잘한 것까지 보여주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회피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캡처해 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혼자 되뇌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잡지? 참다 못한 저는 민주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시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그녀가 올린 사진의 위치 태그를 확인했어요. 호텔 위치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호텔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지만 더 이상 제 불안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을 마주치게 될까 두려우면서도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프런트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방을 예약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신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포기해야 했어요. 실망하며 호텔을 나서려던 그때 로비에서 아주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어요. 바로 민주. 혜진, 당신. 여기서 뭐해? 준혁, 혜진아. 아니, 어떻게 너가 여기에. 민주, 어머, 혜진아.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야? 혜진,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야. 출장 간다면서 여기서 둘이 뭐 하는데? 준혁, 그게. 출장 끝나고 우연히 만난 거야. 정말 우연이야. 혜진, 우연? 우연이라고 하기엔 호텔도 갔고 체크아웃도 같이 하고 있네. 내 눈에는 전혀 우연으로 안 보이는데. 민주, 혜진아, 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었어. 혜진, 밥 한 끼? 출장 와서,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둘이서 호텔까지 같이? 준혁, 아니야. 여보 제발 오해하지 마. 그냥 일이 끝나고 민주가 근처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잠깐 본 것뿐이야. 혜진,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가까운 호텔에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출장을 안 갈 수 있는지 설명할 건데? 민주, 혜진아. 그냥 나도 여행 겸 쉬러 온 건데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 너 요즘 힘든 거 알아서 내가 위로도 해주고 싶었어. 혜진, 위로? 남편이랑 둘이서 호텔에서 위로해? 나 몰래? 준혁, 혜진아 진짜 별일 없어. 제발 진정해. 혜진, 진정? 내가 집에서 당신 출장 간다 그래서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당신은 민주랑 여기서 뭐 했어? 민주, 혜진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너까지 이렇게 나오면 나 정말 섭섭해. 혜진, 섭섭해? 섭섭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해야겠지. 어떻게 내 남편이랑 같이 있는 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준혁, 혜진아, 미안해.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없어. 혜진, 아무 일도 없으면 왜 숨겼어? 왜 출장이라고 거짓말했는데? 민주, 혜진아, 제발 너무 오해하지 마. 혜진, 됐어. 지금 오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난 이제 확실해졌거든. 준혁, 무슨 말이야? 혜진,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집에 들어오지 마. 준혁, 혜진아 무슨 소리야?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혜진, 민주, 넌 내가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어. 근데 정말 이렇게 인연이 끊어지는구나. 일단 내가 준혁이랑 해결하고 너랑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가는데 그동안 불안해했던 제 감정이 모두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연신 사과했어요.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잠깐 만난 거야. 민주가 고민 있다고 해서 얘기 좀 들으러 온 것뿐이야.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왜 거짓말했어? 출장이라고 하고 왜 민주랑 같은 호텔에 있었어? 남편은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뭐야? 왜 더 변명을 안 해? 변명이라도 해야 내가 이해를 하던 할 거 아니야.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 혜진아, 너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민주가 늘 신경 쓰였어. 내가 울면서 말했지요. 내가 혹시 아이를 가졌으면 너와 민주 사이가 정리가 됐을까? 남편은 또다시 입을 다물었고 조용히 짐을 챙겨 나갔어요. 그 순간 모든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것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였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산 거지? 다음 날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유책 사유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집에 돌아와 준혁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우리 이혼해.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렇게 민주가 신경 쓰이면 민주랑 살아. 준혁은 처음엔 당황하더니 곧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진짜 뭐 하는 거야? 임신하느라 예민해지더니 정말 모든 것들이 예민해졌어. 그깟 호텔 하나 갔다고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세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깟 호텔. 너랑 민주는 나를 속였어.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부족해.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싸우다가 저는 갑자기 배가 아파오며 어지러워졌어요. 순간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하혈이 시작됐어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임신 3개월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유산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임신 3개월.
난 몰랐는데. 내 안에 작은 생명이 있었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과의 끝없는 싸움 속에서 제 안에 있던 가장 소중한 존재마저 떠나버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병실에 찾아온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혜진아. 미안해.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당신 때문에. 당신과 민주 때문에. 난 내 아이까지 잃었어. 남편을 향한 원망이 가슴속 깊이 차올랐어요. 민주는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나의 아이까지 빼앗은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어요. 이혼 후 저는 민주의 SNS를 조용히 삭제했고 두 사람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혼 소식은 대학 동기들과 선후배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졌고 준혁과 민주는 서로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결국 둘은 심하게 다투다 헤어졌고 연락도 끊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 너희도 결국 그렇게 될 거였어. 하지만 이미 저도 상처받을 대로 받았고 잃을 걸 다 잃은 후였어요. 지금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천천히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민주와 남편을 향한 원망이 아직 가슴 한쪽에 남아있지만 앞으로의 제 삶을 위해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해요. 누군가는 저에게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알아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있다는 거요. 하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서. 과거는 놓아주고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